안녕하세요. 저는 더 컬리지 아카데미 학교에 12학년으로 재학 중인 조희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의 대학교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공연예술 분야에 이제 무대 감독 또는 연출 등으로 제 메이저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총 13개의 학교를 지원했고 지금 총 6개의 학교에서 합격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에 처음 오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의 이제 지인분의 권유로 이 학교를 오게 되었고요. 제가 이 학교에 오면서 목표 설정을 하나 했었는데 그 설정했던 게 무엇이냐면 졸업하는 연도에는 제 생각이나 어떤 아이디어를 사람들과 한번 소통해보자. 영어로 소통할 줄 알아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학교에 이제 처음 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제가 이 학교에 거의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제 학업, GPA에 대해서 되돌아보자면 저는 솔직하게 학업에 그렇게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냥 꾸준히 그냥 묵묵히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트랜스크립트 보면 그냥 묵묵히 해온 만큼 그냥 성실한 학생이구나 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피셜한 테스트로는 저는 총 4가지를 봤고요. 첫 번째는 SAT, 두 번째 AP, 그리고 토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HSK를 공부했습니다. 첫 번째 SAT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10학년, 11학년 때 SAT를 여름방학 때 학교에서 특강으로 들으면서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한 2달 정도 앞에 다가왔다 하면 저는 학교에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이제 모킹 테스트를 시험으로 봤습니다. 저는 3번 정도 시험을 봤고요. 마지막에 받은 점수는 1240점으로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AP 과목을 시험을 봤는데요. AP 과목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선행학습 또는 뭐 대학 수준의 과목이라고 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11학년 때 학교에서 심리학 수업을 개설해 주셔서 11학년 이제 1년 동안 심리학 수업을 들었고요. 11학년 2학기 때 AP 심리학 시험을 봐서 5점이라는 점수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AP 과목을 들을 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전공이랑 맞춰서 AP 과목을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토플은 이제 유학생한테 꼭 필요한 오피셜한 테스트 중 하나죠. 저는 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 이제 한 2개월 정도 공부했던 것 같고요. 저는 3번 시험을 받고 마지막에 94점이라는 점수로 이제 끝냈어요. 더 이상은 이제 시험을 안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HSK 시험을 봤는데 HSK 시험이 뭐라고 물어보시면 HSK는 중국어 능력 시험이에요. 저는 9학년 때, 10학년 때 학교를 다니면서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공부했고요. 이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아까워서 10학년 때 시험이라도 봐야겠다 싶어서 HSK 3급의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합격도 했습니다. 이제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액티비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교회 또는 외부 활동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것저것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대학에서 배우고 싶은 전공이랑 관련성에 맞춰서 엑스트라 커리큘러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대 감독에 관심이 있었고 그거에 관련된 무슨 액티비티들을 많이 다양하게 찾아봤어요. 이제 학교에서 11학년 때 연극제가 있어서 그때는 선생님을 도와드리고자 저는 어시스턴트 스테이지 매니저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예종에서 청소년들이랑 협업 작품을 만드는 어떤 극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청소년 협업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런 공연 예술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를 이런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통해서 이제 어필을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전공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저는 전공을 생각보다 늦게 정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있었고
관심사는 굉장히 뚜렷했는데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둘이 뭉실한 어떠한 생각은 있었지만 그걸 구체화시키지는 전혀 못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가장 확실했던 거는 공연예술 쪽에 관심이 있었고 예술 쪽에서 일을 하자라는 생각이 강했었고 이제 10학년 2학기 때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머라이어 캐리랑 비욘세 무대 감독님의 어떤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공연 예술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무대 감독님 보면서 나도 저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총 기획하는데 한번 나도 그런 세상에 있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관심사를 아직 찾기 어려우시거나 전공을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일을 내가 평생 해도 재밌을 수 있을까? 내가 대학교에 가서 4년 동안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내 시간을 다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 정도 이렇게 스스로 상기시키시면서 한번 질문하시면 아마 이제 전공 찾는 데 좀 더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리서치 할 때 저는 다른 친구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친구들은 먼저 학교를 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과목, 어떤 전공을 정했더라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전공을 먼저 찾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전공에 맞춰서 그 과를 가르치는 학교들을 쫙 이제 구글에 리서치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리서치를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무대 감독이 제 전공이었으니까 Stage Management Undergraduate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라고 치시면 학교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때 이 과만 가르친다고 이 학교가 좋은 건 전혀 아니고요.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의 특징, 어떠한 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학교에서 어떠한 커리큘럼을 중요시하는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웹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한 제 과는 교수진 분들의 현업 여부가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마지막에 3학년, 4학년 때 공부를 할 때 인턴십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유학생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회를 내가 이 학교에서 얻어낼 수 있는지, 또한 금전적인 거로는 장학금 여부, 유학생들한테 얼마나 장학금을 많이 주는지, 또한 학비 이 정도로 제 크리테리아를 맞춰놓고 이제 대학교를 리서치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이 내게 가장 잘 맞냐라는 질문은 좀 대답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학교에서 인포메이션 세션이라는 이제 학교 설명회가 있는데 저희는 유학생으로서 직접 미국에 가서 어떤 컬리지 투어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이제 제공해주는 이런 학교 설명회를 통해서 학교의 방향성을 찾으시고 학교마다 어떤 학생을 추구하는지 어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캐릭터를 잡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어떤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그 학교에서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학교 분위기 그리고 학교의 문화적인 것도 이제 Q&A 세션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저는 학교 설명회를 통해서 가장 이득을 많이 봤던 학생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렇게 어프로치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될 만한 어떠한 소스들을 드리자면 유니고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 웹사이트에서는 직접 그 학교에 다녔던 재학생이나 그 졸업생들이 정말 솔직하게 대학교에 대해서 리뷰를 써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아마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않으실까 싶고요. 또 제가 사용했던 다른 웹사이트 중에 Rated My Professor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다가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전공 과목을 선택하시면 그 전공 과목에 맞춰서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전공 과목이 쫙 뜨거든요. 그때 교수님들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분들의 티칭 스타일은 어떤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더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두 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이나 저의 커먼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미국 학교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전 세계에서 몰려오고 당연히 저보다 성적이 좋거나 그러니까 더 좋은 SAT 성적을 갖고 있거나 저보다 나은 GPA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에세이를 통해서 보여주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에세이에 저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에세이에 공을 들이자입니다. 저는 어쨌거나 예술 분야의 전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랑 조금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 예술적으로 이제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런 포트폴리오 하나 가지고 합격을 하기는 어렵고요. 첫 번째는 학업적으로 이 친구가 얼마나 우리 학교에 와서 잘할 수 있는지를 심사를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터뷰나 어떤 오디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와서 이 과목을 배울 수 있는지 그 친구의 어떠한 재능성, 이런 창의성 등을 이제 오디션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합격 여부가 나옵니다. 제가 넣은 학교는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넣었어야 됐고요. 제가 이 과목을 배우려면 이제 에세이도 써서 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는 그 제가 썼던 에세이를 가지고 이제 교수님들과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에세이를 통해서 내가 너희 학교에서 이루고 싶은 게 뭔지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써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커먼앱을 작성할 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학교마다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세세하게 물어봐요. 이런 질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잘 읽고 답변을 하시고 마지막에 학교에 서브밋을 하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PDF 파일로 먼저 다 뽑아놨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 틀린 곳은 없는지 내가 잘못 쓴 곳은 없는지 이걸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마지막에 풀필드를 끝내고 그때 이제 학교에 서브밋을 했습니다. 커먼앱에 기입을 하실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이런 질문에 잘 대답을 하셔서 이제 학교에 서브밋 하시는 거를 이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이제 한번 에세이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건데요. 저는 그때 에세이 처음 썼을 때가 굉장히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때 여름방학 시작하고 에세이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다른 친구들은 막 노트북에 뭔가를 써 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을 막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정말 하나도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이제 에세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몇 개를 읽어드리자면 제가 골랐던 에세이 프롬프트는 Reflect on a time when you questioned or challenged a belief or idea and what prompted your thinking and what was your outcome. 이거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했던 것은 퍼스트 드래프트를 짤 때 제가 19년 동안 살면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이나 어떤 경험들을 쫙 구글 닥스에 타이핑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에피소드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에피소드들 가운데서도 어떤 한 장면을 캡처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드래프트를 짜실 때 어떠한 순간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의 자신이 되었고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로 성장시켰는지 이러한 어떤 에피소드들로 글을 짜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가장 솔직하고 진솔하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어쨌거나 다른 친구들도 저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도 많고 그럴 텐데 내가 그 친구들이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 내가 그 친구들과 더 나은 점이 무엇일까? 이거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게 어떤 과장 없이 말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해와서 나는 너네 학교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러한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되었고 내가 너희 학교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더 발전하고 싶은지 어떠한 목표의 여정이었음을 보여주면 그것도 이제 입학사정관님들한테는 또 좋은 포인트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형용사나 인용문을 통해서 이제 서술하시는 거를 묘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시면 이제 입학사정관님들도 내가 정말 이 모멘트에 있구나 라는 그런 어떠한 장면들을 같이 쉐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에세이 주제를 많이 던졌어요. 그때 제가 받았던 프롬프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몇 개 쉐어를 해보자면 너는 왜 이 전공이 하고 싶니? 이 전공의 어떤 부분이 너를 매료시켰니? 이 전공과 관련된 너의 경험담을 말해주고 언제 이 전공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니? 그리고 너에게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무슨 의미이니? 또 너의 어떤 캐릭터가 이 콜라보레이션의 팀원들과 함께 이끌어낼 수 있니? 라는 질문을 저에게 했었고요. 이런 서플리멘터리 에세이를 작성하실 때는 뭔가 틀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커먼 메인 에세이를 썼던 거 말고 뭔가 더 창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러한 전공 에세이를 쓰시면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유학생들이 정말 많이 미국 학교에 지원을 하는데 그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 사이에서도 가장 자신이 더 두드러지고 싶다라면 저는 교수님들과 학교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10월 달에 마지막 넷째 주에 모든 학교에 서브밋을 했고요. 제 어플리케이션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정말 하루에 1시간, 2시간씩은 학교 입학사정관님들 또는 교수님들과 정말 열심히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학교에서 제가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면 저에게 어떤 다른 정보들을, 차별하는 정보들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학교에 너무 많이 연락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직접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메일을 주셔서 희진 학생, 너가 우리 학교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 학교에 지금 너가 배우고 싶어 하는 과목에 이제 재학생이랑 이렇게 번호를 공유해 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이런 제의를 받아서 직접 현재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학생과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의 전공 그리고 더불어서는 뭔가 이 학교를 와서 이루고 싶은 어떤 목적성까지도 더 어필을 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끊임없는 학교와의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보면 저는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성적을 제외하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거의 이제 정답은 저에게 있어서는 학교와의 끊임없는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해볼 수 있는 만큼은 이제 계속 학교랑 컨택을 하시면서 좋은 어떤 관계를 유지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4년 동안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쨌거나 엄청난 일이기도 하고 제가 4년 동안 공부할 학교는 저한테 있어서 제가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 어떤 커리어를 갖고 싶은지 저의 목적성, 어떤 방향성과 맞는 학교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처럼 이런 똑같은 고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보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의껏 이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